영어가 여기 누구야? 누구 있어? 여기 누구야? 아는 사람? 영어가 생각보다 대중이 있고 누구냐는 사람? 뭘로? 애들이 자기가 막 한번 생겼어. 한마당에 누가? 아니 영상 있잖아. 너무 그 비사치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는 이걸 딱 치고 누가 그가 아무 형이냐고. 그냥 그래서 이런 분기가 그걸 안 쓰니까 역시 그거는 아니 그러면 무슨 말해. 뭔가 그럴싸하게 잡고 싶으면 심하려고 느껴야 돼. 팅상이 없어서 이름부터 딱 중간 같은 말 중간중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누구야? 뭔가 그거 가면 또 김지수 또 있는데 시험을 또 볼 거야. 누구지 않아? 중간 기말로 부담없이. 중세국어라고 이거 중세국어 한달 반 동안 영어 얘기하고 제목이랑 저기 또안 돼. 네, 안 되지. 아무 거 보이냐? 나 여기 안 있잖아. 아까 써봤어. 아니 있었는데. 아니 나 아까 써봤어. 김태관 화학시 안 갔다던 내 잘못이지. 자, 보자. 자, 우리가 전번에 배웠던 중화 반응 관련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요 실험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 가로축은 염산의 부피, 그다음에 세로축은 뭐 각 이온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생성된 물의 개수라든가, 그다음에 총 이온수 변화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혼합 용액의 부피분의 총 이온수 값을 세로축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그래프 꼭 그려봐라 그랬어요. 8개. 알겠습니까? 그래프 꼭 그려보셔야지만 또 기말고사 시험 더 잘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가지고 몇 개의 그래프만 이제 한번 그려봤어요. 몇 개의 그래프만 그려보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 가로축은 요 HCl 수용액의 부피 0mm, 10mm, 20mm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세로축이 총 이온수네요. 총 이온수가 이렇게 40개로 일정한 상태까지 이렇게 20mm 첨가할 때까지요.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한 다음에 그래프를 이어라. 이제 이으게 되면 이렇게 이 중화점에서 그래프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거 꼭 그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한 다음에 그래프를 이어라 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구경꾼 이온들 우리가 일정량의 수산나트륨 수용액이니까 나트륨 양이온은 일정합니다. 이렇게 일정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HCl을 첨가를 하게 되면 염화이온은 넣어주는 쪽쪽 늘어나죠. 염화이온의 변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수산화이온은 어떻습니까? 없다가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OH의 변화죠. 그죠? OH는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H는 뭐 없다가 이렇게 이제 중화점 이후에 다시 수소이온은 이제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 수소이온, 염화이온, 수산화이온의 변화 그래프 요 각 이온수를 꼭 그려 보셔야 됩니다. 총 이온수 변화도 그려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혼합용액의 부피분에 생성된 물의 개수를 세로축에 놓고 또 그래프 그려 보셔야 되고 또 혼합용액의 부피분의 총 이온수 요것도 세로축에 놓고 그래프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점을 찍어서 이어라. 알겠어요? 여기 표 있어요. 요 표를 실제적으로 대입을 해서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8개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뭐 혼합용액의 이제 이건 온도가 될 거고 그다음 혼합용액의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중화점까지 낮아지다가 올라가고 온도는 중화점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에 부피가 첨가되니까 생성된 물은 일정하고 부피 증가 효과에 의해서 열이 희석이 되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총 이온수는 중화점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 보셔야만이 시험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화학원에서는 강상 강연기만 나와요. 그리고 이온화도가 1인 상태. 이온화도가 1인 상태다. 그러니까 만약 10개 HCl 10개를 집어넣는데 물에 들어가잖아. HCl이 물에 들어가면 H 10개, 수소이온 10개, 염화이온 10개가 나오는 그러한 산연기만 취급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중화반의 이 양적 관계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산의 우리가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질의 몰수는 MV로 계산해요. MV로. 그리고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NMV입니다. NMV. 우리가 이제 그 N가산, 그다음에 M몰 농도, V 리터인, 산이 내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M 곱하기 V다. 요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N-가 염기, M-몰 농도, V- 리터인 염기가 낼 수 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N-M-V-를 곱한 거지. 요 두 놈이 서로 같을 때 완전히 중화된다라고 하는 식이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NMV 이퀄 N-M-V-는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NMV가 N-M-V-보다 크다. 그러면 혼합용액에는 무슨 이온이 무슨 이온보다 더 많을까? 여기 수소이온의 개수, 여기 수산화이온의 개수, 요거에서 요걸 뺐는데 양수값이 나왔어. 그러면 무슨 이온이 더 많다는 거지? 수소이온의 개수 빼기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뺐는데 0보다 커. 그러면 혼합용액에는 무슨 이온이 많아?
수소이온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혼합용액 액성은 뭐지? 산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리고 수소이온의 개수, 그다음 NMV 빼기 N-M-V-를 뺐어. 그런데 0이 나왔어. 그러면 혼합용액 액수는 뭐지? 중성이고, 그죠? 그다음에 수소이온의 개수에서 수산화이온 개수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누가 더 많다는 거지? 수산화이온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런 문제들. 일단 여기 교과서에는 완전히 중화될 조건만 나왔어. 완전히 중화될 조건만 교과서에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예를 들면, 자, 뭐 1몰 농도, 그죠? HCl 수용액 뭐 100ml와 100ml와 예를 들면 뭐 똑같이 해보자. 뭐 100ml와 1몰 농도, 그다음에 NaOH 수용액 만약에 50ml를 섞었어. 이거를 혼합을 했어. 혼합을 했을 때 이 혼합용액 속에 존재하는 혼합용액의 pH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 오케이? 그러면 둘 다 강산 강염기야. 이온화도는 1이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얘네들이 반응하면 물이 생성돼. 그지? 그러면 생성된 물의 부피 무시. 그러면 혼합용액의 부피는 총 부피가 얼마니 여기서? 혼합용액의 부피는 오직 산의 부피하고 염기의 부피의 합이 혼합용액의 부피잖아. 그럼 혼합용액의 부피는 총 몇 밀리지? 150ml다 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 생성된 물의 개수 무시하고 이온화도는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혼합, 자, 문제 잘 봐야 돼. 혼합용액의 pH는 얼마냐? 자, 단 조건이 25도씨야. 25도씨에서 두 용액을 혼합했대. 이 혼합용액의 pH가 얼마냐? 응?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그럼 얘가 낼 수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지? 자, 얘가 낼 수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 수소이온의 몰수 먼저 계산해봐. 그 다음에 얘가 낼 수 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 수산화이온의 몰수 계산해보자. 응? 문제를 잘 보셔야 돼. 그러면 NMV, M이 몇 몰 농도지? 1몰 농도지? 1몰 per 리터 곱하기 V가 몇 리터지? 100리터니까 0.1리터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0.1몰이지? 0.1몰이다.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제가 낼 수 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N-M-V-니까 1. 그럼 M은 얼마니? 1이야. 1몰 per 리터 곱하기 부피는 얼마지? 0.05인가? 맞지? 리터 없어지면서 0.05몰이 나오겠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수소이온의 몰수하고 수산화이온의 몰수 누가 더 많지? 수소이온이 많지? 많아요. 이걸 빼. 그러면 요거를 이제 혼합했으니까 혼합용액 속에 자 0.1 여기 0.05몰 여기 0.05몰이다. 모두 반응을 해버렸어. 그지? 그럼 생성된 물은 몇 몰 나오겠냐? 생성된 물은 0.05몰 나오겠지. 근데 그걸 무시한다고 부피는? 자, 근데 그럼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는 얼마겠니?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 이걸 어떻게 계산했지?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는 여기 0.05몰 여기 0.05몰이 반응했으니까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는 얼마 남지? 0.05몰이 남아요. 그죠? 그러면 혼합 용액의 수소이온의 몰농도 자 그럼 이렇게지. 꺽쇠 가로를 쓰지.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물론 수소이온이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하고 똑같지. 요거는 혼합 용액의 부피가 전체 얼마지? 150이니까 0.15리터지.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몰수 0.05몰이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응? 3분의 1몰인가? 그렇죠? 3분의 1몰이네요. 3분의 1몰입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3의 마이너스 1승몰이냐? 3의 마이너스 1승몰. 그지? 자, 그러면 이제 pH를 봐라. pH는 뭐지?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옥소늄 이온의 몰농도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10의 3의 마이너스 1승. 그럼 이거 앞으로 튀어 넘어가네, 그지? 그러니까 혼합용의 pH는 얼마다? 1이다. 예? 그러면 pOH는 얼마냐? pH가 2이기 때문에 pOH는 13이 되겠지.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되지? 14가 나와야 돼. 네? 저기 왜 여기 어? 여기 시계 사면 안 돼. 잠깐. 오, 그래. 미안해. 쏘리. 깜짝 놀랐어. 이거 10인 줄 알았어. 이거 10인 줄 알았어. 더 먹으면 없어지니까 3이네, 그지? 로그 3. 아니, 10의 3이네, 그지? 로그 10의 3이지? 아, 미안해. 로그 10의 3이네. 아, 큰일 날 뻔했다. 로그 10의 3. 로그 10의 3은 0.477이니까 0.48을 하자, 그냥. 이래. 네? 그렇지. 자, 여기 계산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찾아봐. 계산해서. 계산해서 이상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이렇게 오거든. 알겠어요? 자, 저 문제 하나 좀 적어놓고 이와 같이 문제를 푼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부피가 선생님 0.05몰의 그 물이 생성됐는데 그 물의 부피는 무시합니까? 아, 무시한다니까. 생성된 물의 부피 무시. 그 다음에 쟤네들이 모두 이온화됐다. 이온화도가 1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온화도로 1이고 혼합용액의 부피를 따질 때 중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물의 부피는 무시한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거야. 왜? 강상 강연기만 취급하니까. 응? 이렇게 보여. 잘 적어 놓으시고 저기 1몰 농도 HCl 수용액 100ml와 1몰 농도 NaOH 50ml 혼합했어요. 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집에서 한번 풀어봐. 그러면 요걸 이제 바꿀게요. 1몰 농도 H2SO4 수용액이다. 수용액 이거 100ml로 바꿔볼게요. 이걸 바꾸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혼합을 했어요. 똑같이 부피는 150입니다. 이랬을 때 혼합용액의 pH를 우리가 로그를 사용해서 구해낼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럼 바꿔지는 것은 어디만 바꿔지면 되겠니? 바뀌어지는 거. 어디만 바꿔주면 되겠어? 여기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죠? NMV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되지? 2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되지. 자, 여기 몇 몰이지? 0.2몰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수소연의 몰수는 얼마냐 친구야? 0.15몰이 되겠지. 그래? 그럼 여기 0.15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얼마겠니? 똑같이? 그냥 1몰이지. 똑같이 여기가 1몰이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 좀 이상하네. 이거 3에 10에 이게 얼마냐 그러면? 10에 1인가? 0 돼버리네, 그지? 예? 뭐 이런 그렇게 뭐 0 돼버리는 건 안 나오겠죠, 문제가.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울게 그러면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0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0.05, 0.05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NMV equal N-M-V'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교과서 문제는 전부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만 나왔어요.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은 뭐죠? 어떤 조건일 때 완전히 중화되지?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은 16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중간쯤에.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 NMV equal N-M-V' 이게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다시 고치니까 다시 고쳐보면 0.1몰 0.1몰이죠. 0.1몰. 여기 0.05, 0.05, 여기 0.05.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분의 1몰. 이렇게 해서 로그 10의 3. pOH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pOH를 구하려면 모든 수용액 25도씨에서 pH와 pOH 합은 얼마나 그랬어요? 14니까 pH를 구했으면 14에서 이걸 빼야지. 그래서 pOH라고 하는 것은 14-pH이기 때문에 결국 요거는 이제 14에서 빼주기를 우리가 이제 0.48을 빼주면 돼. 0.48을 빼주면 얼마니 친구 유민사? 13.5. 그렇지 13.5이다. pH가 이렇게 커요. pH가 7보다 크면 무슨 용액이지? 염기성 용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 잘 적어놓고 관련된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똑같은 형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중화적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화적정 관련 문제는 먼저 실험 도구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실험 도구를 사용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그래프 있는 거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있나 좀 봐요. 중화적정과 적정으로 넘어갈게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실험 기구를 써서 162페이지 있어요. 자, 거기 맨 왼쪽에 160 맨 왼쪽에 보시면 스탠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클램프 필요하죠. 클램프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스탠드 가장 밑에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해요. 삼각 플라스크. 용도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위에 뷰렛이라고 하는 실험 도구가 필요해요. 뷰렛. 자, 그래서 뷰렛에다가는 뭘 집어넣느냐? 뷰렛에다가는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집어넣어야 돼요. 농도를 알고 있는 충분한 양을 집어넣어야 돼요.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야. 표준 용액을 뷰렛에 집어넣어야 돼. 뷰렛에 충분한 양을 뷰렛에 집어넣어라. 두 번째, 삼각 플라스크에는 농도를 모르는 용액 일정량을 집어넣어야 돼. 삼각 플라스크에는 농도를 모르는 미지의 용액, 이걸 분석 용액이라고 해. 분석 용액. 분석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는다. 알아도 분석 용액 일정량을 피펫으로 취해서 일정량을 피펫으로 취해가지고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어요. 뷰렛이라고 하는 표준 용액 충분한 양을 집어넣습니다. 충분한 양을 표준 용액을 집어넣어요. 자, 하나의 팁을 한번 얘기해 주면 그 뷰렛에 넣는 것은 반드시 강산 강염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약산 약염기 실험이 안 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강산 강염기가 나와. 알겠어요? 강산 강염기가 나옵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에다가는 분석 용액 일정량을 피펫으로 취해서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뷰렛에다가는 표준 용액 충분한 양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지시약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이런 게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가지고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요게 실험상의 중화점을 찾는 거야. 실험상의 중화점. 그래서 지금 실험을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자, 뷰렛에 NaOH 수용액 일정량이 아니라 충분한 양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좀 이상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 콕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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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시다. 요게 이제 뷰렛이야. 뷰렛. 예? 요거 삼각 플라스크야. 삼각 플라스크에는 요거는 미지의 용액이죠. 분석 용액 일정량.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NaOH 20ml 일정량을 집어넣었다고 보면 돼요. 또는 HCl 일정량을 집어넣었다. HCl 일정량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일정량을 무엇으로 취해서요? 일정량을 피펫이라는 게 있어요. 피펫 실험 도구가 어떤 실험 도구인지 안 나왔나? 피펫 실험 도구가 있어요. 피펫으로 취해가지고 일정량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농도를 모르는 일정량 산 또는 염기를 집어넣고요. 실험은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 충분한 양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실험에 여기 뷰렛에 넣는 게 지금 뭐 농도를 알고 있는데 뭘 집어넣나요? 0.1몰 소나툼 수용액을 뷰렛에 넣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0.1몰 농도 NaOH 수용액 몇 미리를 넣었다고? 충분한 양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농도를 모르는 X몰 농도 HCl인가요? 실험이? HCl 수용액 몇 미리 집어넣었어요? 나왔을 거야. 몇 미리 집어넣었어요? HCl 수용액 몇 미리 집어넣니? 20ml, 염산 20ml, 그죠? 20ml를 집어넣네. 20ml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0.1몰 NaOH 수용액 충분한 양을 비율에서에 집어넣었어요. 비율에서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X몰 농도 HCl 수용액 20ml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색의 페놀프탈레인 용액 몇 방울 떨어뜨렸니? 한두 방울 떨어뜨렸네. 1, 2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일단 콕을 일단 잠가야지. 그죠? 잠그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 충분한 양이니까 뭐 있겠죠. NaOH 수용액이 있을 거야. 콕을 열면서 처음에는 과감히 떨어뜨려. 과감히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는데 요 무색의 페놀프탈레인이 이제 NaOH가 들어가면서 원래는 자, 페놀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슨 색이지? 무색이야. 과감히 떨어뜨렸는데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어떤 찰나가 와. 붉은색으로. 그러면 콕을 조절해서 이제는 서서히 떨어뜨려야 돼. 서서히 콕을 속도 조절해야 돼,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런 찰나가 나오거든. 그러면 서서히 떨어뜨리다가 자 어느 정도 색이 좀 붉은색으로 진하게 되면 얼른 콕을 잠가야 돼. 그죠? 네. 붉은색이 보이는 시점, 요게 실험상의 중화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지시약은 산성에서도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이고 염기성에는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붉은색이 띄었다. 이미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찰나거든. 그러니까 얼른 콕을 잠가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무색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을 띠는 순간 얼른 콕을 잠가야 돼. 물론 여기 밑에 교반기가 있어요. 교반기가 있고 이게 들어오면서 계속 섞어줘요. 여기 자석을 눈사람 모양의 자석을 설치하고 여기 밑에 전기를 공급해주면 이 교반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 혼합용액을 섞어주면서 이제 무색의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을 띠면 얼른 콕을 잠가야 돼. 그죠?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이 바로 실험상의 중화점입니다. 알겠어요? 그 실험상의 중화점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점이다. 이렇게 종말점. 그럼 이론상의 중화점은 뭐냐? 그건 당량점이라고 해요. 이론상의 중화점은 당량점. 자,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실험상의 뭐라고? 실험상의 중화점. 이 실험상의 중화점을 찾는 방법, 지시약의 색깔 변화로 찾는다. 지시약의 색깔 변화. 그래서 이 실험상의 중화점을 종말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상의 중화점 뭐라고 그러냐? 당량점. 그러면 이론상의 당량점 뭐냐? NMV 이퀄 N-M-V-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실험상으로 당량점, 즉 종말점을 찾기 때문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이 상태다. 네? 결국은 같다고 보는 거야. 같다고. 종말점, 당량점이 같다. 자, 그래서 여기 NaOH 몇 미리를 집어넣었을 때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걸 봐야 돼. 그죠? 알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NaOH 수용액 20ml를 집어넣었더니 지시약의 색깔이 변했다. 콕을 잠갔어. 그죠? 그러면 20ml를 집어넣었더니 실험상의 중화점에 도달했다. 그죠? 실험상의 중화점을 뭘로 본다고? 우리는 그냥 당량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20ml를 집어넣었더니 얘하고 콕을 딱 잠갔죠? 잠그고 나서 이제 봤더니 실험상의 중화점에 도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분석용액 HCl 수용액은 몇 몰 농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0ml를 집어넣었으니까 자, 여기에 표준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 이거 분석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 같은 거지.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몰수 어떻게 해? 1 곱하기 0.1 곱하기 여기 V는 여기 20ml인데 20ml를 그냥 똑같이 20ml로 해. 그 다음에 같이 여기도 20ml 미리로 하는 거야. 20은 자 여기 몰라 X몰 농도 X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NMV N이 얼마지? 1 M이 M 다시 X몰 농도 곱하기 V가 얼마야? 20 그지? 그러면 똑같이 X도 몇 몰 농도야? 0.1몰 농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지시학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을 우리는 실험상의 중화점으로 보고 이 실험상의 중화점을 우리는 방향점으로 생각을 하고 분석용액의 몰 농도를 본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여기에는 무슨 용액을 집어넣으라고? 편인용액 충분하냐? 여기에는 무슨 용액을 넣으라고? 분석용액. 분석용액 일정량. 그리고 그 지시학 몇 방울을 떨어뜨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시학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이 바로 당량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량점에 도달할 조건. 당량점의 조건이 뭐냐? NMV equal N-M-V' 이렇게 해서 분석용액 속에 분석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낼 수가 있다. 실험상으로 구해낼 수 있다. 물론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표를 잘 봐야 돼. 여기 HCl 몇 미리 집어넣었을 때는 0미리. HCl 0미리 집어넣었을 때. 시험 A였죠. 그 다음에 여기 HCl 몇 미리 집어넣었을 때. 그거를 연속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지. 그죠? 똑같은 그래프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프 개형. 그죠? NaOH가 들어가기 전, 처음에 거기 163페이지 보십시오. 자, NaOH 들어가기 전에 HCl만 있잖아. 그죠? HCl만 있습니다. 산성이겠죠. 그죠? 그 다음 계속 산성이 되다가 자, NaOH가 계속 들어갔네? 그러다가 중성 상태에 도달했네? 중성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또 계속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삼각 플라스크에는 무슨 이온이 등장하게 됐냐면 OH 이온이 등장하지. NaOH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화점을 이제 지난 거지. 그러면서 NaOH가 계속 투입되면 삼각 플라스크 내의 혼합용액의 액성은 산성에서 중성, 중성에서 염기성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실험 기구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 삼각 플라스크는 분석용액 일정량 그리고 일정량을 무엇으로 취하라고 그랬지? 피펫으로 취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어라. 알겠어요? 피펫은 어디가 있냐? 피펫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피펫으로 취해서 일정량을 집어넣어라. 시험 기구가 나왔을 텐데. 피펫. 피펫이 191페이지 나왔어요. 그럼 피펫으로 191페이지 피펫으로 삼각 플라스크에다 집어넣고 실험상의 중화점을 찾아라 이런 말이야. 실험상의 중화점. 그다음 비유렛에다가는 뭘 집어넣는다고? 비유렛에 집어넣는 용액이 뭐요? 표준 용액을 집어넣어. 표준 용액 일정량이 아니라 충분한 양. 잘했어.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의 혼합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변한다고? 삼각 플라스크 내의 혼합 용액의 액성. 산성에서 중성,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실험상의 중화점을 찾을 때는 여기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찰나, 그 순간 콕을 닫아야지. 몇 미리 들어갔나? NaOH 수용이 몇 미리 들어갔는가를 찾아라 이런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이런 이제 화투에서 이렇게 더 이제 확장돼서 나오거든요. 여기 요 세로축을 혼합 용액의 액성이라고 적어. 혼합 용액의 pH. 이 세로축을 혼합 용액의 pH라고 적고, 요 가로축을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첨가한 NaOH 수용액의 부피 이렇게 가로축을 설정을 해. 그럼 혼합 용액의 액성이 처음에 무슨 얘기했죠? 그 pH가 7로 딱 이제 25도씨니까 7로 딱 잡아. 혼합 용액의 pH 여기 혼이라 적을게요. 혼 pH 혼합 용액의 pH는 여기 7호를 잡고, 자 NaOH가 들어가기 전에는 액성이 뭐지? 산성이니까 pH가 작을까 클까? 작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점을 찍으면 이렇게 되다가 슉 나서 슉 이렇게 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게 강상강이. 그리고 pH가 확 변하는 요 지점 pH가 7인 요 상태, 여기서 이렇게 요 길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pH 변화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확 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슉 이렇게 돼. 14에 거의 가깝게 돼버린다. 여기 14가 돼버리죠. 그 여기 그러면 NaOH가 몇 미리 들어갔을 때지? 여기 NaOH 아까 몇 미리 들어갔을 때지? 몇 미리? 그렇지, 20미리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이제 화투에서 나오죠. 자, 강산 HCl을 NaOH 수용액으로 적정을 했을 때, 적정이라는 것은 투입이다 이 말이에요. NaOH를 투입했을 때 삼각 플라스크 내의 혼합 용액의 액성, 삼각 플라스크 내의 혼합 용액의 pH 변화는 이렇게 pH가 이렇게 약 산성에서 놀죠. 0mm 들어갈 때는 산입니다. pH가 작다가 서서히 증가에다 확 올라가 가지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이게 바로 강산을 강량기로 적정했을 때 혼합 용액의 pH의 변화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를 요거를 자리 바꾸면 얘가 1이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자리 바꾸면 요 두 개를 서로 자리 바꾸면 이 pH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다가 샥 줄어지고 이렇게 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반대. 자리 바꾸면. 자, 중요한 거는 삼각 플라스크 내에 혼합 용액의 실험상의 중화점을 당량점으로 보고 NMV N-M-V-로 구해서 분석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실험상의 중화점을 당량점으로 보고 N-M-V는 NMV는 N-M-V로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분석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줘라.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 이제 끝내기로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시료를 10배로 희석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떤 시료를 10배로 희석하는 방법. 자, 예를 들면 식초가 5ml가 있었어요. 식초 5ml를 10배로 희석하는 방법. 식초 5ml를 10배로 희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10배를 적어. 그 다음에 처음에 식초 몇 ml 있었지? 5ml가 있었어. 그지? 그리고 혼합 후 물을 넣었으니까 물을 넣어서 이제 시키죠? 물 플러스 시료. 물 플러스 시료니까 5ml. 요거
시료죠. 우리가 시료 어떤 시료가 있다. 시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첨가 물 이거 해가지고 10배가 나오면 10배로 해석하는 방법. 그죠? 그럼 여기에 물이 몇 미리 들어가면 되겠니? 45ml 들어가면 10배가 되겠지. 물 45.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시료를 10배로 해석하는 방법은 자 주어진 시료의 부피, 분해, 물 플러스 물을 모르면 X라고 그래. 물 X ml의 물 플러스 시료의 부피 합을 했을 때 10이 나와야 돼. 10배로 해석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10배로 해석하는 방법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개념 정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중화 반응.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인데 얘네들은 수소 이온과 수산 이온이 몇 대 몇의 몰수비로 반응한다고? 1대1. 꼭 알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화 적정에 대해서. 중화 적정이라는 것은 어떤 중화 반응과 관련된데 실험상의 중화점을 찾는 그런 그 방법이죠. 그 실험상의 중화점을 이용해 가지고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지. 그래서 반드시 뷰렛에다가는 표준 용액 충분한 양,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는 분석 용액, 농도를 모르는 일정량을 피펫으로 취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지시약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뷰렛의 콕을 조절해서 표준 용액의 그 쏟아지는 양을 조절해야 돼. 그래서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 어느 정도 멈춰야 돼. 멈춰서 콕을 잠근 다음에 그 실험상의 중화점을 방향점으로 보고 요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해 주면 돼. 여기서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미지수. 요 방정식 세우면 돼요. 그래서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NMV equal N-M-V-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자, 지금 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표, 네? 그래프에 점을 찍은 후 이어봐라 뭐 얘기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NaOH 20ml죠. 네? 20ml. 그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 20ml까지 뺏기. 요거 이제 사실은 뭐 30ml, 40ml 해도 되고요. HCl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HCl을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중화 적정으로 봐도 되죠, 이거를. 중화 적정으로 봐도 됩니다. 뭐 중화 적정 방법. 양적 관계 NMV, N-M-V-. 요게 이제 당량점인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거. 이게 분석 용액 들어있고 표준 용액이 있고 여기 보십시오. 색깔이 변했죠? 당량점. 자, 적정을 멈춰라. 핑크색으로 변했네. 무색이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네? 이 핑크색으로 변하는 걸 이걸 종말점이라고 그래요. 종말점. 종말점과 당량점은 달라요. 네? 종말점은 뭐죠? 실험상의 종말점. 시시하게 색깔이 변하는 그 찰나. 여기 실험상의 종말점. 이론상의 종말점은 당량점이 돼요. 그래서 실험상의 종말점을 당량점으로 보고 미지 용액의 농도를 구해내는 거. 이게 이제 중화 적정이죠. 그래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요 반드시 여기 표준 용액은 강상 강연기만 써야 돼요. 좀 더 이제 확장돼서 강상 강연기만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때, 아까 했죠?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당량점 이전 10ml 첨가했을 때, 아까 양이 적으면 NMV 빼기 N-M-V-V로 해서 수소이온의 몰수,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구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혼합용의 부피로 나눠. 그러면 그것이 남은 수소이온의 몰농도, 남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pH 또는 pOH를 구해낼 수 있잖아. 그럼 25도에서 pH 또는 pOH를 구하면 14에서 빼주면 되잖아. 그래? 그리고 이제 똑같이 25ml가 똑같이 첨가됐어. 25ml 똑같이 일가산, 일가염기인데 25ml 똑같이 몰농도 똑같아. 근데 똑같은 부피가 투여됐어. 그럼 그 혼합용의 액성은 뭐가 될까? 중성이 돼. 중성이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순수한 물과 똑같지. 순수한 물의 KW 값은 얼마지? 10-14승이지. 그래서 순수한 물의 수소이온은 결국 10-7승이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pH 7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NaOH가 35ml가 들어가고 있어. 더 많이 들어갔어. 더 많이 들어가면 혼합용의 액성은 뭐가 되지? 염기성이 돼. 그럼 남은 수소이온의 수산화이온의 몰수 어떻게 구하니? 빼야지. 빼야지 자꾸 하냐.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지? M-V-에서 NMV를 빼야 되잖아. 여기 수산화이온의 몰수지. 빼야지. 아까 이 문제. 뺀 다음에 요 놈을 혼합용의 부피. 처음에 산이 얼마냐? 25 들어갔고 35지. 그럼 총 얼마니? 25에서 35를 더하면. 그래, 60ml니까 0.06리터로 나눠야지. 그래? 그럼 여기에 수산화이온의 몰농도지. 혼합용의 부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생성된 물의 부피를 무시하고 혼합용의 부피로 나눠야지 수산화의 몰농도 나올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0에 OH를 하면 pOH가 나오죠. pOH를 나오면 pH를 14에서 pOH를 빼줘야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까지 정리하고요.